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다 보니 다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큰 일이 생겨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고 지금껏 살아왔던 제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어릴 적 외동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중앙시장에서 철물점을 하셨던 아버지. 항상 무뚝뚝했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크게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묵묵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가게 앞에서 밭에서 키운 나물이랑 채소들을 따와 소소하게 장사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장사를 하시니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친할머니와 막내 고모가 저를 봐주곤 했습니다. 어릴 적에 뭐 따로 할 게 없어서 논밭에 가서 우렁이 잡고 미꾸라지 잡으면서 놀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땐 촌에서 사는 평범한 시골 아이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항상 해가 넘어가 어둑어둑해지면 저를 데리러 할머니 집으로 오시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또 오늘도 늦게 와? 다른 애들 엄마는 집에 다 계시는데 라며 어리광과 투정을 부리며 괜히 심술을 내면서 징징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일하느라 피곤하실 텐데도 장사 다 끝나고 오실 때는 중앙시장 생선가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가자미를 사오셔서 튀겨주시거나 동해바다에서만 나는 강릉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심퉁이를 사오시곤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엄마가 해주신 심퉁이 두루치기였거든요. 냄비에 묵은지를 깐 뒤 손질한 심퉁이랑 마늘, 무, 대파 같은 양념을 넣고 국물이 자박해지도록 푹 끓여서 한 냄비 해주시면 진짜 밥 한 공기가 뚝딱이었어요. 아마 저희 동네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옛날 얼굴 생김이 심통 맞다고 해서 붙여진 심퉁이의 추억의 맛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할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급하게 저를 막내 고모한테 맡겨놓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대문을 나서시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막내 고모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자꾸 대답을 안 해주시고 숙제도 없는데 숙제 없냐고 선생님이 숙제도 안 내주시냐며 없는 공부를 시키셨어요. 어린 시절 막내 고모한테 맡겨진 저는 나한테만 말 안 해주는 어른들에게 심하게 짜증만 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깜깜한 밤이었고 할머니 방에서 애는 어쩌냐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큰 방으로 나가보니 부모님이 운전하시다가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희 부모님 차를 덮친 거였어요. 맞은편 트럭은 거의 만취해서 내달렸던 차량이었고요. 그 사건은 방송에서 나올 만큼 크게 보도가 되었고 끝끝내 저를 데리러 올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와 어머님은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충격이 너무 클 거라며 저는 할머니와 고모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입감식도 못 보게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고모들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아버지가 만들어준 장난감을 꼭 쥐고 저는 그렇게 부모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문득문득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무치듯 보고 싶은 마음이 울컥 떠올랐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할머니도 고모도 계시니 가족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자. 그게 힘이지. 사는 힘. 그렇게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게 돼서 저는 서울로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 촌뜨기가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건 동네 자랑이었어요. 이장님 댁에는 마을 경사라며 현수막을 걸어주셨고 저는 그렇게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정 형편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재단에서 장학금을 후원받게 되었고 저는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와이대 통계학과에 입학했는데 처음 간 도시는 어찌나 멋있고 화려한지요. 저는 그렇게 학교 생활에 심취해 있었고 동아리며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다 하고 다녔어요. 그동안 온갖 역경들을 이겨내며 참고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학 생활을 더욱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 시절 때 한국의 IMF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외화 모으기 운동에 금 모으기까지.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정신을 좀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시골 촌사람 티 안 내려고 과외를 해가면서 온갖 센 척은 다 하다가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대학생 2학년이었던 저에게 아이가 덜컥 생기고 말았습니다. 잠깐 만난 여자친구가 전화를 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고 잠시나마 나쁜 생각으로 아기를 지우자고 말해버렸어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명인데 그러냐며 책임지라고 엉엉 우는데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친한 형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규남아 어쩌라고 그랬어. 아휴 너 지금 학교 포기하긴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휴학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좀 버텨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상의해서 일단 서울 시내에서 제일 싼 지하 단칸방을 구하게 됐어요. 여자친구는 술집에서 잠깐 놀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명문대 다니니까 집안도 좋은 줄 알고 아이를 낳겠다고 한 거였나 봐요. 제 현실은 모르고 말이죠. 저한테 말하길 20살에 서울로 상경해서 일하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됐다며 자기랑 애기 책임지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날부터 저한테 온갖 짜증을 다 부리는데 제가 매달려서 잘하겠다고 잡았어요. 자기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인데 어떻게든 내가 잘 키울게. 응? 조금만 좀 버텨줘. 라면서 그땐 무슨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그렇게 학교 생활을 접고 10원짜리 하나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공장과 일용직을 오가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IMF 때라 그런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밤낮으로 일을 해도 항상 적자였어요. 기저귀와 분유는 뭐가 그렇게 비싼지 너무 비싸서 찬물에 손빨래를 해가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월세 낼 돈도 없었는데 제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신 주인집 덕분에 애 키우는데 고생이 많다며 가끔 먹으라고 반찬도 내어주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7살쯤 될 때였습니다. 아이가 7살쯤 될 때였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 엄마가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자긴 너무 힘들고 이 고생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하자는 편지에 저는 그렇게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아이를 재우고 소주를 들이켜 마셨습니다. 너무 힘든 삶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간장 한 병이 800원이었고 그 간장으로 아이와 둘이 밥을 먹었고 미래란 너무 불투명해 보였어요. 사실 할머니한테 얘기도 못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고모와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딸과 같이 죽을까도 싶었지만 저 녀석이 무슨 죄가 있겠냐라는 생각에 문득 떠오르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너무 성숙해져 버린 모습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고 수백 번 다짐을 하며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밥솥에 밥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집 근처에 있는 분식점에다 말을 해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아주머니, 여기 건너편 지하방 연희 아빠인데요. 제가 좀 급하게 지방을 가야 되는데 애가 혼자 있어서요. 혹시 연희가 와서 떡볶이나 오뎅 먹겠다고 하면 내어주시면 제가 다녀와서 분식값 지불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외상을 부탁했더니 친절한 사장님께서는 아이고 멀리 가시나 보다 연희 아빠. 그런 건 걱정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할머니 댁에 가서 제 사정을 다 털어놓고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워낙 어린 나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규남아, 그동안 너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냐? 아이고, 우리 불쌍한 손주 어떡하냐. 애미애비도 없이 이만큼 자란 것도 할미는 고마워. 라면서 저를 그렇게 다독여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어찌나 폭포처럼 쏟아지던지요. 그렇게 할머니랑 고모가 감사하게도 아이를 맡아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불이 나게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혼자 집에 있을 딸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에 들어오니 밤 12시였고 연희는 아빠 드시라고 밥을 해놨다고 하면서 웃으며 맞이해주는데 그 아이 나이가 당시 7살. 밥을 해놓은 지 시간이 오래됐으니 당연히 쉰 상태였지만 그 어린 마음에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오징어 젓갈이랑 같이 해서 몇 숟가락을 뜨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만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분식집 아주머니께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할머니 댁에서 얻어온 맛있는 묵은지 김치를 가지고 갔더니 딸아이가 한 끼도 안 먹었다면서 왔다 갔다 하길래 걱정돼서 아주머니가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길래 얼른 이리 앉으라고 해서 녀석을 강제로 앉혀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 미안해서 또 울고 저는 그렇게 딸아이한테 할머니 집에서 잠깐 살고 있으면 아빠가 꼭 데려오겠다고 엄지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하고 미친 척하고 시장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딸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통닭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는데 그날은 어찌나 만감이 교차하던지요. 소주 한 잔이 어찌나 쓰다가도 딸아이 얼굴 보면 달던지 이래저래 진짜 제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서러움과 울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딸아이는 아빠 울지 말고 내가 닭다리 양보할게 응? 하면서 그만 울라고 옆에 사람들이 쳐다본다면서 통닭 닭다리를 쭉 찢어서 주는데 그날은 참 어릴 적에 먼저 하늘로 가신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사무치게 보고 싶은데 딸아이 앞이라 표현을 못하고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묵혀두었던 감정은 소주 한 잔에 속으로 삭혔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딸아이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싶었고 그렇게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고모님께 신세를 한 번 더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자식 새끼가 있으니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도 유일한 내 혈육인 딸아이 하나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학교에 재입학을 하게 되었고 전공 과목을 조금이라도 살려서 죽어라 공부해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CPA 자격증을 따서 그렇게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3년제 졸업하고 아빠를 닮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니 간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더니 대학병원에 취직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못난 애비 만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렇게 잘 성장해서 아빠 용돈까지 주는 녀석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오늘은 제 딸이 첫 월급을 받는 날인데 아빠한테 맛있는 거 쏘겠다며 아웃백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이렇게 제 인생에도 웃을 날이 언젠가는 오는구나 싶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버티고 버티다 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딸 키우시는 아빠분들 모두 힘내십시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